올림픽 선수촌 안에서는 완벽한 몸을 가진 20대들이 잔뜩 모여있는 고립된 공간인 만큼 남녀 간의 은밀한 행위가 흔히 오가기 때문에 콘돔 올림픽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선수들에게 콘돔을 나눠주기 시작한 건 19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인데 서울올림픽 때 8,500개의 콘돔이 배포됐고 그 후로 배포되는 개수는 급격하게 늘어나 2016년 리우올림픽 때는 무려 45만 개의 콘돔이 배포되었죠. 이는 1인당 42개의 콘돔이 주어진 셈인데 2주가 조금 넘는 올림픽 기간 동안 42개를 다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현지에서는 오히려 이걸로도 부족했으며 콘돔 자판기는 2-3일 만에 동나버렸다고 합니다. 선수촌의 풍경은 동네 헬스장과는 차원이 달라 마치 그리스 신들이 모인 올림푸스를 연상케 하는데 특히 최고의 몸매를 자랑하는 수영 선수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각광받는 종목이라고 하죠. 심지어 수영 종목은 올림픽에서 가장 먼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 시간도 굉장히 여유로워 수영 선수들은 남은 기간 동안 온라잇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사이에서는 데이팅 앱 틴더를 사용하는데 틴더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이트 대상자들을 소개해주는 어플로 프로필을 보고 서로 마음에 들어한다면 대화를 연결시켜줍니다. 미국 틴더 본사는 리우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 올림픽 선수촌에서 틴더를 통한 만남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리우에서 틴더에 접속하면 상당수가 경기장이나 선수촌을 배경으로 상반신을 드러내거나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올리며 시간이 많다, 리우에서 함께 즐기자 등의 멘트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는 런던 올림픽 도중 미국 여자 수영 대표 로렌 퍼듀를 만나 같이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는데 퍼듀는 통금 시간이 있어서 안 된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퍼듀가 페이스북에 제임스를 만난 이야기를 올리면서 알려졌고 그걸 인터넷에 올리다니 잔인하다, 선수촌에서 통금 시간 드립, 우프다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게 되었죠. 2012년 MBC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한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은 국가대표 시절 해외 미녀들에게 대시받은 일화를 소개하였는데요. 김동성은 외국 여자 선수들이 나에게 오더니 갑자기 방 열쇠를 주더라.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 줄 몰라 열쇠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다음번 시합에서 그 선수가 왜 자기 방에 안 왔냐며 다시 방 열쇠를 주더라 고 말하며 해외 선수들에게 고백받은 사연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에 가다 걸리면 국가대표 박탈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가지는 않았으며 미국, 불가리아, 이탈리아 등 여러 국적의 선수들에게 대시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선수들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무료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개수 제한도 없었으나 인기가 너무 많아 나중에는 한 사람당 20개로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맥도날드의 후원은 1968년부터 41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2018년 평창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맥도날드의 후원은 종료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오기타 히로키 장대 높이 뛰기 선수는 예선에서 5.3m를 뛰어넘던 중 특정 신체 부위가 바에 걸리면서 민망하게 도전을 실패하였습니다. 히로키의 이 같은 실패에 전세계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2차 시도에서 5.45m를 넘으며 21위에 올랐지만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88 서울올림픽 때 다소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화 점화식 도중 평화의 상징으로 날려보낸 비둘기들이 성화대에 앉아 있었는데 성화대에 불을 붙이자 그 자리에 있던 비둘기들이 계속 앉아 있다가 결국 불에 타버리는 모습이 생중계됩니다. 당시 TV로 이 장면이 송출되자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지만 사실 이 비둘기 참사에는 반전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후에 88 올림픽 당시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논란이 있었던 비둘기는 사실 불이 닿지 않는 난간에 걸터 앉아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둘기가 불길에 휩싸이지 않고 탈출하게 됩니다. 올림픽에서 수여되는 금메달은 사실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메달을 100% 순금으로 만들면 메달 하나당 2,5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들기 때문에 금 대신 98% 정도의 은을 넣고 겉에만 약 1%의 금으로 씌웠다고 하죠. 이것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은으로 금메달을 만든다면 제작 과정에서 약 70만원 정도만으로 금메달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려 2,400만원을 절약하게 됩니다. 참고로 은메달은 30만원, 동메달은 구리, 아연, 주석으로 만들어 3,000원 정도면 만들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원가와 메달의 색깔을 떠나 4년간 기다린 선수들의 눈물이 녹아있기 때문에 메달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1900년대에는 인명구조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그 무엇보다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일종의 수영과 비슷한 경기였지만 이것은 진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구조 이후 심폐소생술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구해내지 못하는 실제 익사자가 생겨버립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인명구조는 대부분 마네킹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단일 종목에서 최다 메달을 수상한 사람은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금메달 2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따내며 총 28개를 획득하였으며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다고 하죠. 참고로 그는 어릴 적 심한 주의력 결핍과 산만함으로 9살에 ADHD를 진단받았는데 그 에너지를 수영에 발산하여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하였다고 합니다.
1900년부터 약 20년 동안 학교 운동회 때나 볼 수 있는 줄다리기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열렸습니다. 그 당시 한창 올림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 하나였고 지금도 이 경기는 종종 정식 종목으로 건의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재밌게 보는 줄다리기는 당시 올림픽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던 종목 중 하나였으며 1904년에는 미국이 금은동을 모두 휩쓸었고 1908년에는 영국의 경찰팀이 참가해 금은동을 모두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20년 IOC가 올림픽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33개의 종목을 없애버리는데 이때 줄다리기 또한 다른 종목들과 함께 퇴출시키면서 올림픽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경기로 남게 됩니다. 1900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다소 잔인한 비둘기 사격도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사격 선수들이 제자리에 서서 살아있는 비둘기를 쏴 죽이는 경기인데 시합이 끝나면 경기장은 비둘기의 피와 털, 사체로 아수라장이 되는 그야말로 오싹한 장소로 변하게 되죠. 사격을 진행하기 위해 매 경기마다 300마리가 넘는 비둘기를 상공에 풀었다고 합니다. 후에는 관중의 머리 위로 사체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 경기가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진짜 비둘기 사체가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기분은 어떨까요? 같은 해에 비둘기 사냥 외에도 비둘기 레이싱도 비공식 종목으로 채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제대로 준비된 게 아니라서 상공에 비둘기를 던지면 비둘기가 돌아오지도 않아서 곧바로 폐지돼 버립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경기 진행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과도 어땠는지 남겨져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비둘기 레이싱은 올림픽 외에도 지금도 몇몇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기인데 최근에는 레이싱에 사용될 비둘기의 몸값이 치솟으면서 뉴스에 간간히 등장하기도 합니다. 비둘기의 혈통마다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보통은 괜찮은 비둘기는 수백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되지만 2012년에는 영국 혈통의 비둘기가 약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비둘기 레이싱에 거액이 오가는 이유가 이 레이싱이 경마와 비슷하게 투자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박이 법으로 금지된 중국에서 비둘기 경주는 제재 가능 여부가 모호한 선상 위에 있기 때문에 암암리에 투자하는 일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경주 우승 상금은 약 20억이 육박하고 급기야 작년에는 비둘기 한 마리의 몸값이 21억이 넘어버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비둘기의 이름은 뉴킴, 구매자는 중국인이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몸값이면 람보르기니 4대와 맞먹는 가격입니다. 1916년, 1940년, 1944년에는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올림픽 게임 자체가 없었습니다. 1904년에는 이때만 유일하게 열렸던 싱글스틱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펜싱과 비슷하지만 이것도 다소 잔인한 면이 있었죠. 이 경기는 목검을 들고 두 선수가 서로 상대 머리를 공격하는데 여기서 먼저 피가 나는 쪽이 지는 경기였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누군가는 피를 봐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이겼다고 좋아할 수도 없고 이 경기도 역시 말이 많아 곧바로 폐지되고 다음 올림픽부터는 볼 수 없는 경기로 남게 되죠. 값진 메달을 쉽게 목에 걸고자 그동안 약물부터 갖가지 편법이 많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희대의 금메달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싱글스틱과 같은 해였던 1904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미칠 듯이 더운 날씨에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하계올림픽이 개최되는데 마라톤 종목에는 32명의 선수가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이때는 도로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대회 현장도 굉장히 열악했는데요. 프레데릭 로즈는 15km 지점에서 다리에 쥐가 나서 레이스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 지나가던 트럭이 그를 태워주는데 로즈는 차를 타고 메인 스타디움 바로 앞에서 내리더니 다시 합류하여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가 1등으로 들어왔지만 더 황당한 것은 그에게 메달을 수여할 때까지 심판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마터면 이대로 그에게 금메달이 넘어갈 뻔했지만 로즈를 태워줬던 트럭 운전사가 나타나 증언을 하면서 세상에 밝혀지게 되죠. 당연히 로즈는 실격 처리되고 2위로 들어온 토머스 제이 힉스가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최근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정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황당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